안녕하세요, 모티브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저의 드림카이자 새로 구입한 제 차. 이전 영상에서도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차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 겸 간단한 시승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의 신형, 네, 신형입니다. XC60 리차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우선 신형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자면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XC60 T8이라고 불렀었죠. 그랬는데 파워트레인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전기 모터가 출력이 더 높아지고요,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성능도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존에 있던 T8에서 파워트레인만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게 최근에 이제 볼보에서 계속 리차지 모델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XC60 같은 경우는 완전 풀 체인지 된 전기차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배터리 성능을 좀 더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식 이름이 XC60의 리차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배지가 T8이라고 붙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정식 명칭은 XC60 리차지 PHEV다. 자, 이번에 이제 새로 구입한 게 이 XC60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차를 구입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거는 저의 드림카입니다. 보통 이제 드림카 하면 저도 페라리 포르쉐가 드림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차를 매일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타고 다니는 차들 중에서 과연 드림카가 뭘까를 정말 많은 차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영상에서도 볼보 V90 아니었냐, 스팅어 아니었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르노 삼성도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었고,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사실 드림카에 가까워서 지금 여전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정말 말 그대로 드림으로 꼽았던 차가 뭐였느냐 하면 저는 이 XC60이었습니다. XC60을 드림카로 꼽은 첫 번째 이유는 BMW 오디오, 두 번째는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이게 SUV 스타일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이게 PHEV가 적용되어 있는 점, 그 다음에 중요한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이 됐죠.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 가지고 이 차는 매일 타고 다녔을 때 정말 즐겁게 탈 수 있겠다. 매일 출퇴근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장거리 여행을 하면 더 즐겁고, 그리고 장거리 여행할 때뿐 아니라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휴식하는 시간은 더 즐거운 차. 네, 그렇게 해서 제가 XC60을 골랐고 그 중에서 T8을 골랐거든요.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차 구입하시려면 시간이 엄청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약 없이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기존에 제가 이제 T8을 선택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T8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형 T8을 제가 받게 된 거죠. 1년 동안 기다려 가지고 드디어 이제 T8을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T8도 사실 B5가 가격 경쟁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B5를 할까 정말 고민을 했었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T8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까지 올라 버려 가지고 지금 저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차가 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즐겁게 이 차를 한번 운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요게 디자인은 신형이라고 해서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이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꺾이는 방법으로 바뀌었죠. 기존에는 블룩 이렇게 블룩 튀어나와 있었는데 안으로 살짝 꺾여 들어간 부분 요거 바뀌었고, 여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그 외에는 뭐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파워트레인만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바뀐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B5 같은 경우 이제 19인치인데 얘는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사실 요거 디자인도 이 19인치 휠이나 뭐 디자인에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성능이 워낙 많이 고성능이다 보니까 20인치에 지금 2545R20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사실 끼워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요거 이따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승차감이 조금 나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륵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리차지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이제 B5, B6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인스크립션이 아닌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롬이 아니죠. 그래서 크롬이 붙어 있으면 인스크립션 트림이고, 여기 인스크립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차에는 리차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충전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완속 충전구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름은 저 뒤쪽에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여기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완전 앞쪽이거나 뒤쪽이거나 하면 좀 나은데, 지금 여기 앞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게 후진으로 주차를 해 놓고 여기까지 케이블을 당겨서 쓰려면 조금 먼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게 완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도 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급속 충전이 이 케이블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 반면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완속 충전 케이블은 그래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꽤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후진으로 주차해 놓고 이렇게 케이블을 끌어오더라도 사실 여기까지 선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충전해 봤을 때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더라. 그래도 기왕이면 뒤나 아니면 앞이나 완전 앞이나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완속이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이제 디자인이 예뻐서 샀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옆모습에서 봤을 때 비례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 차 사이즈 대비 동급 모델 중에서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점,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도 비례면에서 굉장히 긴장감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점, 그 점도 디자인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뒷모습도 뭐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뭐 XC60 있고 여기 이제 T8 AW 리차지라고 배지가 붙어 있고요. 디자인이 확실히 진짜 예쁘죠. 저는 XC60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 이게 볼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온 이 디자인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차를 구입한 이유 중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SUV 중에서, 특히나 2급의 SUV 중에서는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저는 이 XC60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언박싱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틴팅을 하느라고 좀 안에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이게 차를 구입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더라고요. 우산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저도 사실 궁금한데 아직 못 열어봐가지고, 방석인 것 같고, 방석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시트, 이렇게 운전석 시트 원래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탁송하시는 분이 이제 시트 더럽힐까봐. 요거는 이제 전기 충전하는 220V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네트. 요거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트렁크하고 승객석 사이에 네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짐이 앞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설치해주는 네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블랙박스 설치를 했고, 이게 선글라스 케이스구나. 이게 선글라스 케이스인데 나름 볼보스럽게 조금 스칸디나비안 느낌이 나게끔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키링이 3가지 스타일의 키링이 있고, 이건 뭐야? USB 아닌가? 이거 뭐지? USB 맞네. 이거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USB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명함 지갑,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선물 세트 같은 거네요. 여기는 보증서인가?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윤모 대표님, 왠지 이제 저는 이제 대표님을 잘 아니까 대표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편지 써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 워런티. 아, 이거 덴트샵에서 준 워런티고, 하이패스. 오, 텀블러도 감각 있네. 오, 여기 볼보 적혀 있고 가죽으로 텀블러도 감각 있는 거 하나 들어있네. 아, 이거 쏠쏠한데요. 이거 새 차를 구입하니까 이런 거 하나씩 생기는 것도 쏠쏠한 재미 같아요. 아, 뭐가 이렇게 많어? 아, 번호판 푸시한 거. 요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네. 핸드폰 번호 앞에 꽂아 놓는 거죠.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 앞에 명함을 꽂기 쉽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명함을 꽂아 놓는 것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텀블러가 하나 더 있고, 이거는 다이어리 같네요. 네. 다이어리 쓰기에는 좀 시간이 벌써 5월이 한참 지나서 이런 사은품들, 이런 것들을 주는군요. 네, 저도 볼보를 처음 사봐 가지고 이런 것들 준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키커버도 한 세트씩이 더 있군요. 예, 지금 검정색 있고 오렌지색도 있는데, 제가 키가 2개거든요. 오렌지색 키는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그건 이제 속도 제한을 걸 수 있는 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차를 맡겨야 될 때 그때 속도 제한을 걸어 놓고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안쪽 기본적으로는 뭐 XC60 많이 봐왔던 차랑 똑같으니까 다른 부분들은 뭐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12V는 있는데 220V를 바로 쓸 수 있는 단자는 없어요. 아, 사실 이게 배터리가 좀 여유가 생겨 가지고 220V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이게 배터리가 사실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야, 이 배터리 가지고 만약에 캠핑을 간다고 쳤을 때 이동하는 동안에 배터리 다 써버리고 그럼 캠핑장 가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주행 모드 중에 배터리를 유지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아니면 주행 중에도 충전하는 모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 자체가 이번에 캠핑이다, 그래서 이 차에는 배터리를 좀 더 오랫동안 쓰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풀 충전된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유지를 선택해 놓고 출발하시면 이동하는 동안에는 그냥 기름을 쓰고 또 회생제동으로 만들어진 전기만 써가지고 충전해 놓은 전기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캠핑장에 도착해서 지금 여기에 18.8kWh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제대로 사실 쓸 수가 있죠. 근데 220V V2L 기능이 없다는 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와! 와, 이거 왜 이렇게, 원래 XC60 이렇게 많이 열렸나? 자, 와, 저도 차 구입하고 지금 엔진룸 처음 보는데 엄청 깔끔하긴 하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출력이 405마력에서 이번에 455마력으로 50마력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기 모터가 출력이 50마력이 더 늘었느냐? 사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전기 모터는 오히려 56마력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엔진은 6마력이 줄어들고 전기 모터는 56마력이 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산으로 50마력이 더 늘어났는데요. 전기 모터가 기존에 87마력에서 이번에 143마력으로 올라갔어요. 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슈퍼카급의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이런 일상용으로 나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전기 모터가 얘가 제일 세요. 지금 143마력급으로 올라온 차들이 없거든요. 좀 높은 차들이 100kW에서 한 130마력대가 그나마 좀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얘는 143마력까지 올라와 가지고 전기 모터 출력으로도 얘가 거의 모든 플러그인, 제가 뭐 100% 다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본 거의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 중에서 전기 모터 출력이 제일 세더라. 그리고 배터리도 기존에 11.6에서 18.8로 늘어났거든요. 이 18.8kWh의 배터리도 거의 대부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용량이 가장 큰 편이에요. 물론 이제 얘보다 좀 큰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벤츠의 GLE 같은 경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얘보다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조금 더 길긴 한데, 그 차는 그 대신 힘이 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얘가 힘이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가격도 뭐 그 차는 훨씬 더 비싸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주행거리랑 배터리 용량 면에서는 얘가 1등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1등이다. 그 다음에 전기 모터도 가장 세다. 그렇게 봤을 때 제로 100도 얘가 4.8초로 그 일상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역대 볼보 모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기도 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됐다는 점. 이게 볼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차를 만들었는지 진짜 좀 궁금하긴 한데, 마침 제가 차를 구입할 그때 이렇게 바꿔준 거는 저로서는 사실 너무 감사하죠.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그 상징성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T8로 신형 T8로 바뀐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인테리어는 진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모델이랑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우드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진짜 고급스럽죠. 저는 지금 봐도 여전히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커버를 닫으면 이렇게 우드로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오레포스 기어 레버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엔진 시동 버튼은 여기에 붙어 있는 거 똑같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조금 심플하긴 한데 뭐 그나마 좀 덜 마음에 드는 부분, 이제 스티어링 휠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BMW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엄청나게 좋고요. 컬러가 지금 요 엠버 요 컬러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일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이제 이 컬러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죽 스티치 이런 부분들도 잘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며칠 잠깐 써보면서 좀 새롭게 발견한 재밌는 기능들이 꽤 많이 있는데, 예전에 시승할 때는 사실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체크를 못 해봤으니까 한 며칠 타고 다니면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티맵 인포테인먼트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티맵이 내비게이션으로 지원이 되고요. 음성으로 목적지 같은 거 다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오디오,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플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핸드폰, 지금 차량 상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를 플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블루투스를 선택할 거냐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플로가 1년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리아를 불러 가지고 음악을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플로로 바뀌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요 앱 버튼이 있어요. 앱 버튼을 눌러 가지고 블루투스냐 라디오냐 플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계를 두 가지를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음악을 들을 때는 확실히 아이폰으로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전화기로 쓰고 있는 건 갤럭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블루투스를 하나만 연결하는 경우에는 음악 들으려고 아이폰을 연결해 놓으면 전화는 핸드폰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차에 블루투스로 전화를 못 받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연결해 놓고, 전화는 갤럭시에 연결돼 있고 또 음악은 아이폰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저한테 딱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아이폰으로 그냥 블루투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에 제가 평소에 듣던 음악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듣고 싶을 때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뭐 편하게 듣고 싶은 거 찾고 싶으면 플로어를 통해서 그냥 바로바로 검색해서 아리아 불러서 바로바로 검색하면 되니까 그 점은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전화 오면 바로 갤럭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행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서 주행에 들어가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 그래서 이런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에 있어서 지금 자동으로 해놓고 유지 충전이 있는데요. 유지를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그인으로 충전해 놓은 그 배터리 양을 주행을 하더라도 그걸 소모하지 않고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전은 요거는 주행하면서 엔진의 힘을 수시로 배터리로 보내 가지고 주행하는 중에 충전을 좀 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그인으로 충전하는 것보다 어쨌거나 휘발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지긴 하는데, 요건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
힘이 많이 걸리지 않는 고속도로 정속 주행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충전을 눌러 가지고 배터리를 좀 세이브를 해 놨다가 시내로 들어가다든가 그럴 때는 자동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시내에서는 배터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면서 주행을 하면 그러면 연비를 훨씬 높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오늘 주행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계획적으로 선택해서 쓰시면 전체적으로 연비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지금 제가 차를 이게 어제 받은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요. 그동안 차를 조금 탔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실 연비 부분이어가지고 연비를 간단하게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제가 유지를 두고 수원에서 지금 양평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70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타고, 그 다음에 양평 오는 국도를 타고 왔었는데요. 유지를 하게 되면 원래 충전되어 있었던 배터리를 쓰지 않고 가솔린을 쓰다가 회생제동으로 생산된 전기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쓰고, 그렇게 해서 완전 하이브리드,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그렇게 주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는 동안에 연비가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17.5가 나왔어요. 그래서 17.5면 뭐 상당히 괜찮죠. 지난번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세종에서 수원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한번 올라와 봤는데 그때는 16.6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랑 외곽도로 선에서 한 16에서 17 정도가 그냥 완전히 그 하이브리드로만 충전을 전혀 하지 않고 기름만 써가지고 주행할 때 연비가 한 16, 17 정도 되더라. 근데 이제 완전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시내 연비가 더 좋은지 아니면 일반 고속도로 연비가 더 좋을지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완전 시내로만 다녔을 때 그때 충전되는 거 말고, 충전한 거 말고 그냥 기름 하이브리드로만 썼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바꾸면 이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전기로 가요. 그러다가 속도가 많이 높아지면 그러면 엔진이 켜지고, 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그때 엔진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인데 속도가 한 130, 140 갈 때까지는 급가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가속할 때는 130, 140까지 갈 때까지 엔진이 잘 안 깨어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거의 완전 전기차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가속에서 지금 가속을 꽤 하고 있는데 약간 언덕이고, 이 정도 가속까지도 전기 모터만 가지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더 가속을 해볼까요? 오. 지금 언덕에서 이 정도 가속하는데도 엔진이 안 깨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모터가 출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143마력이면 전기 모터 출력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엔진이 깨어났는데, 지금 약간 언덕이기도 하고 또 속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엔진이 깨었는데, 만약에 평지에 시내에서 그냥 시내에서도 이 정도 가속도 안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거의 뭐 배터리를 다 쓸 때까지 엔진이 깨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길에 왔으니까 좀 잠깐 달려볼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의 B5랑 B6 탔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이게 충격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혜영 기자는 어제 두 개를 번갈아 가서 타봤는데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부드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이 좋은 그런 지금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지상고가 꽤 높지만 서스펜션이 꽤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코너에 이 정도에서도 롤이, 지금 이게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니어가지고 서스펜션이 따로 더 단단해지진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정도면 롤도 비교적 잘 억제가 되어 있는 편이네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인데 힘이 엄청 좋아요. 오, 지금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전기로 가다가 힘이 더 필요하면 그때 엔진을 깨우거든요. 그렇긴 한데도 야, 힘은 진짜 우와, 힘 진짜 좋다. 자, 그러면 이거를 힘을 아예 처음부터 강력하게 즐기고 싶으면 여기에서 주행을 파워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러면 아예 엔진 시동이 계속 걸려 있고 전기를 함께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아, 힘 엄청 좋네. 우와.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서스펜션 자체가 스포츠로 바뀌진 않아 가지고요. 이 차가 그냥 급가속 이런 데서는 파워를 제대로 즐길 수는 있는데, 와인딩에서 이 파워를 제대로 즐기기에는 롤은 조금 큰 편이긴 해요. 예. 오, 우와. 야, 여기서 막 스키드 낼 만큼, 야, 이거 XC6관 가지고 이거 스키드를 막 음을 낼 만큼 지금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와, 힘은 진짜 좋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어 가지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진다, 롤을 더 줄여준다, 그러면 이 강력한 파워를 사실 코너링에서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 지금 세팅에서는 코너링을 과격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요거 XC60의 사실 특징입니다. 맨 처음 XC60 나왔을 때도 전체적으로 일반 주행할 때 승차감이 상당히 이게 탄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코너링도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코너에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코너링의 롤이 좀 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은 사실 별로 마음에 드는 세팅은 아니죠. 그랬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코너에서 롤이 확실히 더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코너에서는 롤이 없고 일반 도로에서는 부드럽고,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여서 이 차는 일단 힘이 엄청나게 강력한데, 그 힘을 제대로 즐기기에는 서스펜션은 뭐 아주 탄탄한 쪽은 아닙니다. 와, 밀어주는 힘은 진짜 좋다. 지금 4륜이다 보니까 지금 코너에서 세게 미는데도 전자장비가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립도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출력이 455마력이나 되긴 하지만 이 출력은 그냥 남아 도는 출력. 이 차를 가지고 뭐 스포츠카처럼 타기에는 기본 세팅과 성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고속을 주행한다든가 좀 뭐 급하게 가속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제대로 가속감을 즐길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도 스포츠 모드 말고 이걸 다시 하이브리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길에서는 다시 배터리를 충전해 가면서 내려갈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차가 그러면 이제 전기로만은 얼마를 주행할 수 있느냐? 배터리가 18.8kWh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게 한 33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57km 정도를 주행한다고 지금 인증받은 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주행해 보면 60km 이상은 확실히 훌쩍 넘어요. 지금 제가 여러 번 테스트들을 해봤는데,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했을 경우에, 계속 전기차로만 고속도로로만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한 60km 이상, 60에서 66 뭐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고속도로 말고 일반 국도나 아니면 시내나 이렇게 섞어가면서 좀 운용을 잘 하면 웬만하면 70km 이상은 나와요. 거의 한 80km 가까이 거의 근접할 정도로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뭐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산 게 아니고 가솔린 차를 샀기 때문에 결국은 가솔린을 써야 되는데, 그 가솔린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 차를 사고 나서 지금까지 총 연비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한 1079km, 1080km를 주행을 했는데 누적 연비가 25.6이에요. 이게 이제 가솔린도 썼을까요? 제가 지방을 이번에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가려면 어차피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건 70km가 맥시멈이니까 그 이상은 가솔린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솔린을 써가면서 지금까지 총 주행한 연비가 25.6. 그러면 뭐 상당히 괜찮죠. 물론 여기 이제 25.6을 기름값으로만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 전기값을 더 해야 되니까 실제로 비용은 전기값이 포함되긴 하지만 연비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팁은 뭐냐면, 오늘 내가 주행할 그 길의
어떤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전기를 쓰고 언제는 전기를 좀 세이브해서 가솔린을 더 많이 쓰고 어떤 순간에서는 가솔린을 쓰면서 오히려 배터리 충전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그 흐름에 맞게끔 중간중간에 선택을 바꿔가면서 주행을 하시면 복합 연비가 확실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름 그 부분도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야,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적합하지 않고요. 저는 그거 재미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케이, 지금 하이브리드로 바꿔야지, 지금 전기로 바꿔야지, 지금은 유지를 해야지, 이런 거 선택하는 건 나름 재밌어 가지고 저는 이 차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전반적인 승차감은 뭐 상당히 매끈합니다. 요철을 전체적으로 요철이 꽤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끝부분을 잘 걸러주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승차감도 상당히 매끄러운 점도 굉장히 만족스럽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로만 가니까 엄청 조용하잖아요. 이 조용한 거는 진짜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SUV고 원하면 장거리도 그냥 기름을 써가면서 달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최대 장점이죠. 자, 그러면 저도 정말 궁금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파워로 바꾸고요. 지금 시동이 걸렸죠. 지금 배터리가 50% 이상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100. 우와. 가속은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강력하고요. 굉장히 또 조용하게 가속이 된다는 점. 중속에서도 가속해내는 실력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역시 455마력이 이게 맹물이 아니에요. 아니, 왜 이 XC60에다가 455마력짜리 이런 거 왜 만들었을까 도대체. 제가 감사하긴 합니다만, 자,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시 바꾸고요. 지금 중고속 소음 차단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지금 뭐 100km 넘게 110km로 주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도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으면 그냥 전기 모터만 가지고 충전이 가속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한 140km, 시속 140km 갈 때까지 전기만 가지고도 가속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를 전기로만 주행을 하면 그러면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확실히 시내랑 좀 더 낮은 속도에서 주행하는 데서 그 전기는 연비가 확실히 더 잘 나온다는 점, 그건 뭐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차로 유지, 반자율 주행 이런 기능 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검증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지금 BMW 오디오 워낙 이게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향후에 이 오디오와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오디오를 즐기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T8 엔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회전 구간을 슈퍼차저가 과급압을 보태주니까 엔진도 저회전에서부터 힘을 많이 뿜어낼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전기 모터 143마력짜리가 초반부터 바로 힘을 뽑아주다 보니까 가속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힘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자, 그러면 제가 며칠 동안 타면서 발견한 이 차의 단점들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무선 충전이 너무 느려요. 그래가지고 이 얹어놔 보면 충전되는 건 별로 없는데 폰만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무선 충전을 여기 설정해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꺼놔 버렸어요. 그래서 충전은 그냥 케이블로 하고 그래서 무선 충전이 좀 속도가 느리다는 점. 그리고 계기판에 보면 실시간 연비가 없어요. 평균 연비는 나오는데 실시간 연비가 없어가지고 가끔 주행하고 있을 때 지금 연비가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한데 그거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긴 합니다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있는 정보가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교차로라든가 그런 이정표가 있을 때만 내비게이션 정보가 뜨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도 그 정보가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건 좋긴 한데 그래도 활용도 면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게 되면 파일럿 어시스트 쓰는 거는 굉장히 편해요. 편하게 잘 쓸 수가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로 유지해주는 기능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연결되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분리가 돼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지 않더라도 차로 유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요거 뭐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잘하게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좀 더 안에 들어가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 또 이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버튼이 따로 없어서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점. 그게 이제 결국은 디자인을 선택하고 또 실용성들을 조금 손해본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롱텀 시승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면 많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이제 기존 T8보다 가격이 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8,500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가격이 XC60을 생각해 보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른 모델들 살펴보면 가격이 또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에요. 나름 경쟁력 있는 가격인 것도 맞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BMW 53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시리즈잖아요. 그 차는 후륜 구동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그 차는 배터리 용량도 이 차보다 훨씬 약하고 또 출력도 훨씬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차는 SUV잖아요. 그 차는 세단이고, 그런 거 감안해 보면 그 차가 8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엠팩 하게 되면 8천 중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감안하면 이 차는 완전 최고급 트림이잖아요. BMW 오디오에 막 나판 가죽에 막 이런 까지 다 넣어 가지고도 8,500이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이 8,500이라는 금액도 나름 경쟁력 있는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뭐 카이엔이라든가 아니면 GLE라든가 그런 차들은 또 W급이다 보니까 뭐 1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고, 물론 이제 볼보도 XC90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평상시에 혼자 타는 시간도 많은 걸 감안했을 때는 XC90은 좀 너무 크지 않나 라고 해서 저는 이제 XC60을 선택했는데, 나름 경쟁력은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파워랑 연비를 그 두 마리를 동시에 다 잡은 케이스죠. 그래서 파워랑 연비를 잡고 가격을 놓친 근데 가격도 뭐 말씀드렸듯이 경쟁력이 나름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차는 어쨌거나 XC60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카이엔과 카이엔 S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약간 S가 붙어 있는 고성능 버전을 구입했다. 근데 연비가 굉장히 좋다. 근데 평상시에 전기차처럼도 탈 수 있다. 그런데 이 BMW 오디오를 평상시에 그냥 원 없이 엔진 기름 쓰지 않고 원 없이 들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이 T8의 매력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전기로만 주행할 때 해보니까 수원에서 풀 충전한 상태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 시내 뭐 종로 정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거의 기름을 거의 안 쓰고 이렇게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80km 조금 넘는데 거의 막판에 와서 한 몇 킬로 정도만 이제 시동을 걸어 가지고 주행을 했을 정도로, 그 시내로 들어가 보니까 거의 80km에 육박할 만큼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돼 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뭐 서울 시내로 다닐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전기차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사소하게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 상당히 만족하면서 오랫동안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